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라디우스의 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디퍼런스의 첫 번째 오픈 세션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라디우스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유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레이디우스라는 팀에서 공동 창업자이자 GK 리서처로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는 GK 서울이라는 한국 영지식 증명 커뮤니티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디사이퍼에 활동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멘토로서 디사이퍼의 영지식 증명이나 확장성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블록체인 생태계 그중에서도 롤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영지식 증명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팀도 이제 영지식 증명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롤업이라는 솔루션이 겪고 있는 MEV라는 문제를 영지식 증명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제 롤업이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확장성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켓적으로 살짝 보면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롤업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자신만의 체인을 소유하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현재 이 패러다임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DYDX인데요. 이 DYDX는 오더북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얹기는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오더북 기반 거래소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비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DYDX는 스타크웨어와 함께 자기만의 롤업, 앱체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오더북 기반 거래소를 굉장히 저렴하고 유연하게 유저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현재는 롤업 생태계에서 TVL 순위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더 각광을 받고 또 롤업의 시장이 성장하고 주목받는 거에 따라서 이 롤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 이름이 이제 롤업 애저 서비스인데요.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셀레스티아, 스타크웨어, 그리고 GK 싱크가 이 롤업 애저 서비스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생태계들을 좀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롤업이 되어서 자신만의 체인을 갖는다는 건 어찌 보면 자기만의 은행을 갖는다는 것과 동일해요. 기존에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굉장히 큰 은행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나는 이제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 혹은 내가 유저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작은 은행들을 차려서 자신만의 체인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롤업 애저 서비스들이 하는 역할은 이 은행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키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행을 쉽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각각의 은행들이 좀 더 자유도가 높아졌으니까 그 자유도에 책임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 은행들에서 거래하는 사용자의 자금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기술도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안타깝게도 그 구조의 특성상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의 돈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검열인데요. 검열은 특정 사용자의 거래를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쁜 MEV, 샌드위치 어택이나 아니면 프론트러닝 등 사용자의 자금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MEV를 나쁜 MEV라고 하는데요. 이 나쁜 MEV는 사용자가 거래를 할 때마다 운영자나 공격자가 돈의 일부를 훔쳐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블록체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오브 운영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큰 은행이 수십 개, 수천 개에 달하는 운영자들을 도입해서 이 방법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하나의 은행에서 관리해야 되는 운영자들이 이제 수천 개가 가까워지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유저 사이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운영자 각각으로 보면은 그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가장 잘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운영자를 여러 명 두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각각의 운영자가 특정 사용자의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적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뽑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운영자들이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래시봇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입장에서 가장 많은 운영자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더리움일 텐데 이 이더리움의 운영자의 90%는 이 플래시봇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자금을 착수하고 있고 실제로 2년 동안 약 $1 빌리언의 돈을 최소 착수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은행에서 돈을 빼앗기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은행들, 롤업들이 돈을 빼앗기는 것은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원래 이더리움이라는 은행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있을 때는 자기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가 자금을 뺏기더라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문제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자기만의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그 문제를 오롯이 본인들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플래시봇이라는 서비스는 이더리움에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 이제 이 롤업까지 생태계를 확장을 시켜서 그 각각의 롤업들에 있는 자금을 빼앗기 위한 스왑을 하는 서비스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롤업들은 이 사용자의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은행들이 기존의 큰 은행인 이더리움이 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많은 운영자들을 모으는 것도 다 시간과 돈이 드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들은 성실한 운영자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운영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을 때 상도 줘야 되고 잘못했을 때 벌도 줘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종의 컨센서스와 스테이킹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더리움의 경험으로 운영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디우스는 이 롤업들이 MEV와 검열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레디우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은행의 운영자가 어떻게 사용자의 돈을 빼앗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운영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거래를 모아서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그렇게 결정된 순서대로 거래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영자는 이 첫 번째 권한을 남용을 해서 자기가 돈을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로서 순서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유저들이 A, B, C, D, E의 트랜잭션을 보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운영자가 나는 B라는 트랜잭션에서 자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캐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E는 B의 자금을 뽑기 위해서 순서를 의도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A랑 C의 트랜잭션을 검열의 방식으로 제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트랜잭션들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정을 해서 B의 트랜잭션으로부터 자금을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서 자금을 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셨다시피 결국 운영자는 이 첫 번째 역할을 남용을 해서 이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저희 레디우스는 이 역할을 대신 해주고자 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운영자의 대신 사용자의 거래를 모아서 처리를 하고 순서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MEV나 검열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Sequencing as a Service, 즉 순서를 대신 결정해주는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Sequencing as a Service를 사용하게 되는 롤업들의 운영자가 이 유저들의 트랜잭션들의 순서를 임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롤업들이 하나의 모듈을 추가하는 것처럼 이 Sequencing as a Servic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MEV와
검열로부터 사용자의 자금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이 MEV와 검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운영자를 둬야 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모듈 형식뿐만이 아니라 레이어 형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롤업들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의 은행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각자 독립된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각자 독립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챌린지 중에 하나가 자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간의 원활한 자금 이동이나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퀀싱 애저 서비스들 모듈 형태가 아니라 레이어 형태로 확장하여 저희에게 연결된 각각의 모든 롤업들의 자금 이동이 원활하게끔 도와주는 GK 기반의 브릿지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시퀀싱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GK 브릿지랑 레이어 형태로 확장을 하게 되면 갖게 되는 가장 큰 네트워크적인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비트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비트라지 수익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각각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롤업들이 원래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롤업들에서 차익거래 기회를 발견을 하더라도 쉽게 시도할 수 없었는데 이런 브릿지를 통해서 그걸 쉽게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저희는 특징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아비트라지를 사실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순서대로 처리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트랜잭션인데 그걸 마치 하나의 트랜잭션처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끔 도와준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그 아비트라지 수익을 극대를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저희 네트워크의 비즈니스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그 순서를 암호화 스킴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퀀싱 레이어에도 당연히 운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자는 이 사용자의 트랜잭션 순서를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받게 되는 모든 트랜잭션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암호화되어 있다는 건 결국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트랜잭션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거니까 사실 이들이 트랜잭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트랜잭션을 빼고 혹은 그 순서를 조정하는 행위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나쁜 MEV와 검열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암호화된 트랜잭션들을 기반으로 순서를 결정을 해서 블록을 만든 다음 롤업에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롤업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받기가 굉장히 꺼려져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노드들, 모든 유저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사용성을 떨어뜨리는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롤업에서 이더를 사고 싶어요. 근데 롤업에 두 개의 거래소가 있네요. 이제 유니스왑이랑 스시스왑 이렇게 두 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두 거래소 중에서 어디서 이더를 사는 게 더 싼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서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MEV와 검열은 막았지만 실제적으로 유저들이 더 효율적인 거래를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로 트랜잭션을 전달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트랜잭션 내용이 복호화, 공개가 되는 암호화 스킴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트랜잭션의 내용을 모른 채로 순서를 결정한다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순서를 결정한 이후에는 이 내용이 공개가 돼도 돼요. 그래서 순서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트랜잭션 내용이 공개가 되는 암호화 스킴을 적용을 했고 실제로 이 롤업들이 그 블록을 받을 때는 모든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에게 트랜잭션을 받으나 혹은 시퀀싱 레이어에서 운영자에게 트랜잭션을 받으나 그 실행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 없이 이 블록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인크립션 애저 서비스인데요. 앞서 저희가 운영자는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트랜잭션을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저희 레디우스나 아니면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직접 하게 됩니다.
유저가 직접 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D앱에서 서명을 하듯이 서명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해당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암호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저들은 자신의 트랜잭션을 직접 브라우저 단에서 암호화를 하고 그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용성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자동화된 암호화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동화된 암호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영지 증명이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역할은 블록의 공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트랜잭션 내용을 모르니까 이 트랜잭션이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블록액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트랜잭션의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나니까 사실 여기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잘못된 거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전송을 하려는데 잔고가 없는 트랜잭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트랜잭션을 마구잡이로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담게 되면 블록 공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영지익 증명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익 증명은 여기서 암호화된 트랜잭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암호화된 트랜잭션이 올바른 트랜잭션인지 짧은 시간에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된 암호화 방식이랑 연관이 좀 있는데요. 이 자동화된 암호화 방식에는 복호화, 트랜잭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는 그 복호화 연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연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의미한 연산을 유저가 제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의미한 연산이 제공이 되게 되면 오퍼레이터, 운영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의미한 연산에 노출이 되어 도스 어택 공격에 노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지 증명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트랜잭션을 복호하는 데 필요한 연산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지익 증명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지익 증명은 이 암호화된 알고리즘 스킴에서 트랜잭션이 유효하고 그리고 트랜잭션을 복호할 수 있는 연산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Practical Verifiable Delay Encryp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해당 알고리즘은 저희의 자체 알고리즘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퀀싱 레이어는 굉장히 가볍고 유연한 솔루션이라 롤업들이 모듈 추가하듯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롤업 애저 서비스들이 저희를 가볍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롤업 애저 서비스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롤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키트를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디파이 서비스들을 제일 먼저 타깃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 서비스들 입장에서는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은행이 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저들의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MEV랑 검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자체 은행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롤업 애저 서비스들은 쉽게 만들어주는 키트여서 이런 시퀀싱과 관련된 특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협업해서 이 롤업 애저 서비스들에게 연결된 디파이 프로젝트들, 디파이 롤업들에게 일종의 프리미엄 암호화 서비스로서 저희 시퀀싱 레이어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레디우스는 사실 1년 정도 된 팀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해왔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월에 폴리곤 위에서 360 DEX라는 덱스 애그리게이터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360 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쁜 MEV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거래도 폴리곤에서 만약에 수합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금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 360 덱스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서 수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360 덱스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 시퀀싱 애저 서비스들과 인크립션 애저 서비스가 모두 다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롤업 입장에서 저희의 레디우스의 시퀀싱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UX, 어떤 UI를 유저에게 줄 수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클로즈 베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화이트리스트가 등록이 안 되면 사용하실 수 없지만 저희의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의 베타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부스에 저희 스폰서
거기 방에 보면 거기 링크에 360 덱스의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베타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그랜트로 시작한 팀이에요.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 PVD라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2, 3년 전부터 이 PVD의 방식이 MEV와 검열을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솔루션으로 여겨져 왔었어요. 근데 이게 그 GK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이더리움 측에서도 포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그걸 보고 이거는 우리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실제로 PVD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구현을 해서 그 성과를 인정을 받아 이 그랜트를 잘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측에서 공식 자료가 배포가 되었어요. 저희 그랜트 소식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PVD라는 GK 알고리즘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그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더리움 리서치 포럼에 해당 기능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포럼에서 내용을 확인하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굉장히 글로벌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는 이더 글로벌에서 개최한 세계에서 가장 큰 디파이 해커톤인 핵머니에서 우승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스타크웨어 세션의 발표를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의 주요 블록체인 생태계 분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한 8명의 팀원으로 1년 동안 잘 달려왔는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랑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팀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부스에도 저희 팀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서비스들이나 솔루션 그리고 저희 팀이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레디우스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